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4년도도 마무리가 되고 25년도가 금방 또 오는데요. 2025년도 말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25년도 을사년에 말띠 되시는 분들은 내 하는 일에 있어서, 일의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에 무언가 해결이 되고 무해무덕하고 이러한 것들이 약간의 변화가 좀 있을 걸로 보여요. 우리 경우생 분들을 일단 살펴를 보시면 내가 마치 소 같아. 소와 같은 느낌으로 을사년을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기운이 많이 찾아들고 있어요. 날선 칼과 같고 날이 바짝 서 있는 검과 같은 그런 분들이 좀 녹이 쓴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표현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판단력도 흐려지고 뭔가 날뛰고 뭔가 평야를 뛰어다니고 해야 하는 그런 기백들이 약간은 변해서 밭을 갈고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라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러니까 내 위치에 서서 내 위치를 바로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좀 못한 상황, 나의 원래의 성격대로 무언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변에서 많이 벌어질 걸로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생기실 거고, 혹은 장사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새로운 가정을 한번 가져볼까, 지금까지 혼자였다면 가정을 한번 가져볼까, 이러한 상황들을 계획을 하셨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뭔가 조금씩 미루어져가는, 시간으로 봤을 때 조금씩 밀려가는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찾아오시는 걸로 보여요. 경호생 분들은 나름의 또 하나의 이제 판단력, 기획력 이런 것들이 좋다 보니 그러한 시련들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그런 범주 안에 들어가시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낭망하지 마시고 25년 을사년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25년도가 조금은 행복한 한 해? 어쩌면 올 한 해도 잘 넘겼다. 나한테는 별일 없었는데 이러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을사년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무호생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48 되시는 무호생분들은 이건 제가 장담을 한다기보다는 단언컨대 47 성주의 운이 뒤집어져서 성주의 기운, 내가 무언가 많이 문서가 됐던 다른 어떤 재물이 됐던 이런 것들을 많이 취해라 했던 그런 기운이 뒤집어져서 원래의 자기가 본연의 몫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로 살지 못하고 역행하는 그러한 기운을 24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안 좋은 일이 계속 연달아서 생겨나는 그러한 기운들이 좀 살짝은 보이는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주변을 좀 점검을 하시고, 집에 비가 샌다 그래서 내비두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손을 보고 수리를 하고 습기가 차지 않게 단돌이 하는 것처럼 모호생분들은 하반기에 24년도 하반기에 좀 단도리를 하시고 25년도 상반기를 좀 맞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병호생분들을 살펴보면 이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이게 너무 기복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힘든 한 해를 24년도 힘든 한 해를 잘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14년에도 그닥 뭔가 눈에 보이지 않아, 뭔가 평탄하지 않아, 취지와 맞지 않게 많은 것들의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이런 것들로 인한 강한 스트레스로 인한 병증이라고 할게요. 그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근육계통의 마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건강상의 문제로 약간 주저앉을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으니 항시 몸을 좀 잘 돌보실 수 있는 그런 25년도 을사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말띠분들의 운세를 봤을 때 우리 말띠분들은 성격들이 많이 변하실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의 변화일 수도 있고 내 일평생 이렇게 살았던 것이 너무 답답해서 무언가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지만, 절대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는 추진력 하나만큼은 절대 떨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 어떠한 목표가 있거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멈추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그런 한 해를 잘 보내주시길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제 2025년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번 시간 주제가 2025년 양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울산연의 양띠 되시는 분들의 운세를 이렇게 살펴를 보면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다행이네요.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상반기에는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펼쳐라. 하반기가 됐을 때 주저앉지 않도록 미리 발판을 잘 닦아라. 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35세에 신미생 양띠 되시는 분들을 살펴볼게요. 네.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혼의 기운, 그리고 새로운 만남의 기운,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찾아오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혼자 계신 분들은 가정을 이룰 수도 있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계시는 여자친구가 있어, 남자친구가 있어, 연인이 있는데 새로운 연법을 다시 한번 만나실 수 있고, 또 하나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인의 연법, 사람들의 연법이 깨져나가면서 혼자 지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남과 헤어짐의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시면서 본인 스스로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주변 상황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낭망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삼재는 삼재다 보니 본인이 스스로 묶여있든 어디에 감추어서 혼자 숨어 살든 이러한 결정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지만, 신미생 분들은 원체 즐거우신 분들이세요. 주변 상황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죄다 해야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 을사년에도 삼재라고 해도 그렇게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9년 김희생 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까지 사시면서 삼재 때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분들이세요. 근데 이번에는 을사년이 좀 달라. 무언가 될 것 같고, 무언가 이루어질 것 같고, 24년도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을사년에는 조금은 기대를 해보실 만도 하다. 하지만 이 말씀만 듣고 24년도하고 24년도에 안 좋았으니까 25년도에 좋다며, 이게 아니라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무해무탈,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잘 이겨내고 넘기실 수 있는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꽉 차 있다. 그러니 삼재라고 하면 무서워. 되게 무서워해요. 너무 힘들었던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10대, 20대, 30대를 지나셔서 40대 맞는 삼재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장 많으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김희생 분들이세요. 근데 김희생 분들에게는 좋은 횡재의 기운이나 인연법으로 들어오는 귀인의 인연법, 그리고 주변에서 나를 생하게 해주는 그러한 기운들이 곳곳에서 많이들 보여질 걸로 보이고요. 구설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항상 따라다녔고,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던 건 구설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문서를 잡으시는 분들도 있나요? 예, 계실 거예요. 정미생 양띠 되시는 분들을 둘러볼게요. 59세의 아홉수는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네. 삼재에 들어서는 삼재에 59세의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것들 분명히나 많으실 거예요. 4, 5개월에 한 번, 3, 4개월에 한 번씩 큰 난관에 부딪히실 수 있는 기운은 분명히 가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을사년을 통틀어서 봤을 때 불과 4, 5년 전에 3, 4년 전에 내가 정말 돈으로 금전으로 힘들었던 것들, 이런 것들만큼은 힘들지 않다. 그리고 정미생 분들은 두루두루 많이 잘 살자 하는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계세요. 같은 양띠지만 신미생, 김희생 분들은 이거 아니면 저거고, 김희생 분들의 특징은 내가 힘들어도 너부터 살아봐 라는 식으로 베품이 있다 라고 한다면, 정미생 분들은 나도 살고 너도 살자예요. 그러한 기운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네. 그러니 을사년에도 나도 살고 너도 살자, 하지만 나도 힘들 때는 너도 같이 힘들어야 된다라는 것가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꼭 인지를 하시기를 바라볼게요. 그래서 정미생 분들 본인들 먼저 본인들의 그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 놓으시고
발판을 좀 먼저 다 잘 다져 놓으신 이후에 그 다음에 두루두루 잘 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수용하시고 안아주시기를 바라볼게요. 25년도 을사년의 전반적인 양띠의 운세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양띠 되시는 분들은 얌전하지만 잔잔한 호수 같은 분들이세요. 화가 나거나 무언가 발동이 걸렸을 때는 다른 띠들하고 견주어서 전혀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고집과 굉장한 아집과 자학을 할 정도로, 자해가 아닌 자학을 할 정도로 본인들 스스로가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은 분들인데 건드리면 굉장히 무섭게 폭발하시는 분들의 기질을 갖고 계세요. 네, 이런 분들이 무언가 내가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를 추진을 할 때 그 무서운 기세로 폭발을 하신다면 좋은 기회와 좋은 결과물이 을사년 25년도 을사년에 분명히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 방송 들으시고 그동안 내가 의기소침하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가 내 인생에 뭐 꼽힐 날이 있겠어 하셨던 분들도 을사년은 한번 기대를 해볼 만도 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2025년도 을사년 운세 여쭤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주제는 2025년 원숭이띠 분들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좀 어떨까요?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의 25년도 운세를 보면 각자 놀아. 각자 산다 그래. 그러니 내가 혼자 살아도 혼자 죽어도 각자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아. 이제는 의지하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하다 그러시거든요. 24년도 나가는 삼재 때 무언가 일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다 할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25년도 상반기를 잘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자리가 조금 더 어떤 반석 위에 조금 더 탄탄한 자리를 마련을 하고 그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어떤 발판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경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을 살펴볼게요. 80년 경신생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은 쓸데없는 고집이라는 걸 자꾸 세우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이제는 화가 나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다 보니 고집이 쓰고 아집이 생기고 그 위에 남의 말은 듣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 내가 나를 스스로 고립시킨다. 그러다 보면 누구 하나 나를 도와줄 인사가 없고 내가 힘들 때 내게 손 내밀어줄 사람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를 봤을 때 내가 어찌 행동을 해야 할지 결정을 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 무신생 58세 되시는 네.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슬슬 발동이 걸리기 시작을 하셨고 의기소침해 있었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대로 쭉 갈 건지 아니면 아니야 이대로는 살지 못하겠어 하면서 툭툭 털고 일어나실 건지 이 기로에 서셨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 양쪽 갈림길에서 어느 쪽으로 갈지는 본인 선택 여하에 따라서 25년도가 많이 달라질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몸수의 건강이 무릎 밑으로 무릎, 연골 이쪽 밑으로 해서 걱정이 되는 그런 해운년이에요. 무릎, 발목 뭐 이런 쪽으로. 그러니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때 그러니까 다리 쪽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보일 수 있으니까요. 평소에 몸수 건강이 그닥 좋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허리부터 엉덩이 쪽 아래 뭐 무릎, 오금이라고 하죠. 무릎 뒤쪽, 발목, 발가락 이런 쪽으로 해서 뭔가 통증이 오기 시작을 하시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전운은 좀 어떨까요? 금전의 기운은 23년도보다 낫고 24년도보다 나아요. 네. 25년도는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이전에 내가 벌려놨던 일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이 다 들어가는 형국이야. 그러니 없는 거와 마찬가지다.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야. 내 일이 처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벌어진 일을 사고 수습을 하다 보니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일 처리를 잘 끝내기 위해서 내가 빨리빨리 움직이는 형국이다 보니까 좋게 생각해서는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두 발로 뛰어서 벌린 일을 처리하는 걸로 마무리를 짓는 걸로 생각을 하신다면 좋은 의미의 금전이 없어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들은 25년도에 문서를 잡을 예정이 있다고 하면 문서도 잡아도 괜찮을까요? 문서를 잡을 예정이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세요? 내가 문서를 잡을까 말까 이게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이 문서를 잡아야 사는 거지. 사람의 문서를 잡아야 사는 거고, 네. 집의 문서를 잡아야 사는 거고, 문서를 잡는다 혹은 놓는다 이런 문서의 기운들, 매매나 매각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내가 이거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놔야 되는 상황이라면 놔야 되는 거고, 나한테는 결정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주변의 상황들이 정리가 되는 한 해가 될 거다. 4, 5년 동안 내가 벌려놨던 일이 이제는 정리가 되는 을사년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네요. 25년도 을사년에 우리 원숭이 때 되시는 분들의 운세를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있어도 없고 없을 땐 더 없었던 지난 세월보다는 그나마 조금 더 그때보단 조금 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항상 없어. 나는 항상 왜 내 인생은 항상 이럴까? 이렇게 낭망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쩌면 지금까지 벌렸던 일을 조금 더 크게 벌릴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어쩌면 내가 언젠가는 갚아야 하고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 사람의 일이라던 금전의 일이던 간에 언젠가는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25년도 을사년 하반기 찬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아마도 그 일을 처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숭이띠 되시는 분들 너무 속상해도 마시고 혹은 이런 표현을 쓰기엔 너무 죄송하지만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씩 벌어진 일을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자중시키시고 스스로를 많이 위로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25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2024년 끝났습니다, 거의. 그래서 2025년도 운세를 또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은 2025년도 닭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좀 어떨까요? 25년도 을사년에 닭띠 되시는 분들은 이제 호시절을 만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마음고생 하던 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점차 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일단 45 신유생 닭띠 되시는 분들 을사년에 이제 45이 되시는 우리 신유생 닭띠 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사업의 문전에 이제 호황기를 누리실 수 있는 일전에 제 방송에서 제가 이분들이 철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많은 변화들, 많은 시행착오들을 겪으시면서 우리 신유생 닭띠 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을사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은 자리에서 조금 더 높이 서라. 그리고 안땅이면 안땅의 모습으로, 가장이라면 가장의 모습으로 조금 더 대우를 받는, 사업터전에서 조금 더 인정을 받는 그러한 기운들이 찾아올 거다. 시기적으로는 봄이요. 아무리 늦되어도 가을에는 그러한 기운들을 충분히 본인들이 맞이할 수 있는 기운들이 충분한 을사년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57세 되시는 기유생 닭띠 되시는 분들을 살펴보면 24년도도 그닥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 내가 나 스스로를 굉장히 깎아가면서 맨땅에 헤딩하듯이 열심으로 노력한 결과가 25년도에는 펼쳐진다. 금전의 기운도 점점 더 많아질 거고 금전의 기운 그러니까 금전의 쌓임, 금전 출납고의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바빠질 것으로 보여요. 이분들은 40대, 50대 닭띠분들이 다 좋네요. 전반적으로 기운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운을 가지고 오는 을사년이니까 닭띠 되시는 분들하고 우리 닭띠 되시는 분들 중에 신유생 그리고 기유생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해운년이에요. 이 닭띠분들 금전운은 좋은 편이겠죠? 투자만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말하는 투자라는 건 주식, 코인, 부동산은 괜찮나요? 부동산은 괜찮아요.
땅을 일구시는 건 오히려 더 가중을 더 풍요롭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문서운하고 연관은 되어 있지만 그게 문서를 잡더라도 내 문서가 내 문서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융통의 방법, 금전 융통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잠시 잠깐 이용하시는 건 괜찮지만 내가 들어가서 산다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무언가를 잡아놓고 부동산을 통해서 내 금전을 묶어놓는 하나의 방식, 은행권에 저금하듯이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행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들어가 산다 소리는 딱히 나오지 않는다.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게 내가 아닌 가족 중에 일부분 누군가의 이름으로 문서를 잡을 수는 있으나 본인의 이름으로 문서를 잡는다 소리는 확 하고 나오진 않아요. 물론 가지고 있는 사주지간 따라 뭐 많은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띠로서만 봤을 때는 문서를 내 명의로 본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확 잡고 무언가를 자꾸 휘두른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을사년에 우리 닭띠 되시는 분들의 기운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새로운 기운이 찾아옴에 있어서 내 기운이 꺾이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조금 더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는 발판이 펼쳐지는 그런 을사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지금 약간의 멈춤, 내 행동의 멈춤 혹은 사회생활의 멈춤 그리고 내 계획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잠시 잠깐 서 계시는 분들이어도 한 달 지나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변화 그리고 새로운 시작 내가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발전 이런 것들을 겪으실 수 있는 25년도 을사년이 될 것으로 보이니 희망은 놓지 마시고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앞서 나아가시는 닭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2025년도 돼지띠 분들의 전체적인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25년도는 좀 어떤 해가 될까요? 25년도 을사년에 돼지띠 되시는 분들은 삼재의 기운을 가지고 삼재이시니까 삼재의 기운을 가지고 25년도를 맞이하시게 될 건데 삼재이신 분들 중에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돼지띠 되시는 분들이에요. 원래 뱀의 독이 통하지 않는 띠가 몇 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돼지띠거든요. 뱀의 독은 뱀 비계에서는 퍼지지 않는다 그래. 그러면 궁합으로 볼 때도 뱀띠인 사람과 돼지띠인 사람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뱀띠인 사람 혼자 짖고 혼자 얘기하고 돼지띠는 안 듣지 않아요. 말이 먹히지 않는다는 얘기지. 네. 근데 이게 을사년에도 반영이 되겠죠. 아, 그래요? 그러면 돼지띠 계시는 분들은 을사년에 어떤 좋은 기운을 갖고 와도 내가 받아먹질 못해요. 그러니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피해가려고만 하고 죽지 않으려고 겉도는 그런 일들이 자꾸 벌어질 수 있어요. 22년도, 23년도에 어떠한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미처 처리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25년도에 자칫하면 내 기운이 많이 꺾여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삼재나 이런 것들을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삼재풀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셔서 좀 미리 대비를 좀 하시고 25년도 해운년에 다 나쁘진 않아. 네. 좋은 분들도 계셔. 하지만 맞닥뜨려서 내가 이겨내볼 생각을 하셔야지 도망가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시려고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잠시 잠깐 그 들어오는 윤달에 내 기운이 잠시 잠깐 반짝하고 좋아질 때가 분명히나 있다. 하지만 그때 아주 짧은 시간에 모든 걸 해결하려면 기운이 딸리니까 그냥 길게 계획을 잡으시고 천천히 하나씩 처리를 해나가시는 게 25년도 해운년을 보내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43 계회생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보통의 수준으로 그냥 중간만 가도 참 잘했다 하고 스스로 많이 위로를 해주셔야 되는 한 해가 돼야 될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는 나의 가족들도 나의 부모들도 나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일들도 이제는 더 이상은 못 도와주겠다고 너리치고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세상에 나 혼자밖에 안 남은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실 수 있는데 자칫 이게 마음의 병으로 이어질까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을사년의 계회생 분들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다. 내가 원하는 금전의
목표가 있다, 혹은 내가 꼭 이루어야 될 성과가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되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낭망은 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병이 들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걸 계속 찾아서 나서고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신다면 안 좋게만 생각했던 그런 삼재의 기운들이 좋게 변하여서 본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기운들을, 힘이 될 수 있는 기운들이 주변에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이제는 걸러가면서 추려서 만나야 된다라는 점, 이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회생 되시는 분들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거꾸로질 수 있다. 그러니 이제 고집 그만 부리고 누군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운이 있다면, 그런 기회가 있다면 한번 동참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 개인 사업을 하셨던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동업도 나쁘지 않다. 법인이 아니었는데 모여서 법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니까, 이건 제가 방법론을 제시를 하는 것 뿐이니 참고하시어서, 을사년에 안 좋은 거는 비는 피해가라 그랬잖아. 안 좋은 건 좀 피해가고 잠시 잠깐이지만 좋게 변하게 만들어서 변형을 시켜서 본인한테 안 좋은 거는 조금 피해가고 좋은 것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좀 바꿔가시기를 좀 바라볼게요. 복삼재일까 악삼재일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제 말씀을 쭉 들어보시면 복삼재는 절대 아니야. 그죠? 그쵸. 복삼재는 아니야. 제일 염려가 되는 삼재야. 방송 들으시는 분들에겐 죄송스럽지만 삼재이신 분들 중에서 좀 가장 안 좋다. 말씀드렸다시피 삼재풀이 홍수매기 하는 기간에 조금 더 참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혼자 처리하시려고 하시는 성향이 굉장히나 많으신 성격들을 가지고 계세요. 이유인 즉슨 누구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비롯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을사년에는 이건 피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에게 의지하고, 나보다 위에 사람이든 나보다 아래 사람이든 그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면서 고민을 같이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차분차분히 하나씩 짚고 넘어가시는 게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돼지띠 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신해생 되시는 분들은 제가 사업의 기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칫하면 뒤통수 맞을 일도 있다. 혼자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창설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큰 무리 안에 속해 있으면 조금은 내가 타격이 좀 덜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약간 변형시켜서 내 거를 가지고 있는 걸 잃어버린다 라고 표현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데 큰 무리에 흡수돼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악삼되거든. 하지만 내가 지금 혼자 있으면 망가질 건데 저 무리에 속해서 내 거를 지킨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히려 변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내가 내 자리는 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5년도 을사년 우리 돼지띠 되시는 분들의 기운들이 많이 걱정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앞에 말씀을 드린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안 좋은 걸, 비 온다고 해서 밖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않듯이 우산을 쓰고 나가듯이 방법론만 살짝 바꾸시면 내 안 좋은 기운도 좋은 기운으로 충분히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고민이 생겼을 때는 가까운 지인이든 친척이든 혹은 어디와 상의할 데가 없으시다면 저희네와 같은 선생님네, 그런 선생님들, 가까운 선생님들 찾아뵙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에게 상의를 하시면서 하나씩 일처리를 해나가신다면 을사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해운년은 아니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좀 기운도 내시고 조금 더 희망차게 올 한 해를 잘 마무리를 하시면서 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이제 2025년 을사년이 다가오는데요. 2025년도 개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
25년도 개띠분들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내가 이겨먹는 일이 많다 그러고 내가 원하는 거를 손에 잡는다라는 그러한 기운들이 많이 찾아오는 해운년이에요. 임술생 분들을 살펴보면 44살이 되시고 같은 숫자가 반복이 되면 좋지 않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실 건데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임술생 분들은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년에 찾아오는 기운은 을사년의 기운이 찾아와요. 뱀의 기운이 뱀의 해가 되는데 개 짖는 소리에 뱀이 허물을 벗는다 라는 말이 있어요. 충이 될 수도 있고 개가 짖는 소리에 뱀이 놀라서 허물을 벗고 달아난다는 얘기거든. 찾아오는 해운년은 뱀의 해운년이지만 내 기운이 강단 있게 강하다 보니까 그 기운에 흔들려서 내가 하는 일이 뭐 흐트러진다던가 내가 하는 일에서 내가 생각한 일에서 무언가 저조하다던가 손에 잡지 못한다던가 이러한 일들보다는 조금 더 강단 있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해운년으로 보이고요. 경술생 되시는 분들은 내가 이전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이제는 눈앞에 펼쳐질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지금까지 겉돌기만 하셨던 그러한 것들이 이젠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금전의 기운마저도 같이 합을 이루어서 같이 잘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이 개띠분들과 이 뱀, 해 잘 맞는 건가요? 어찌 보면 잘 맞을 수도 있죠.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맞는다, 안 맞는다라는 게 더 맞는데 왜 잘 맞는다라고 하냐면 강한 띠가 있고 약한 띠가 있고 서로 맞는 띠가 있고 그런 생태계에서 보면 네. 그 먹이사슬 관계랑 비슷한 건데 조금 더 강한 기운을 가지고 오는 뱀의 해지만 제가 지금 앞에 방송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가 짖는 소리에 뱀이 허물을 벗고 달아난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 내 기운은 왕성해지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술생 되시는 분들이세요. 그러니 이 부분을 잘 이용을 하시어서 내가 을사년에 뱀한테 물려도 나는 물리던 눌리던 이렇다 한들 내가 짖는 소리 그리고 내가 경계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손해볼 일은 많이 크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신감 있게 일을 추진을 하셔도 좋아 보이는 그런 을사년으로 보입니다. 임술생 되시는 분들, 경술생 되시는 분들, 갑진년에도 새로운 꿈과 희망 또 어떠한 포부로 연초에는 좀 설렘을 가지고 계셨다가 역시나 내가 뭐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낭망하셨던 분들, 낙담하셨던 분들 많으신 걸로 보이는데요. 25년도에는 그 노력의 결과가 분명히나 나오는 해운년이 될 것 같으니 지금 약간 지치셨더라도 마지막 힘을 좀 발휘를 하시어서 앞서 나가시고 앞서 운전을 좀 열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 25년 을사년 해운년에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시다면 그 소원을 꼭 성취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술생들 되시는 분들의 문전에서 찾아오는 그런 기운들, 복된 기운들은 문전 앞에서부터 문을 열기만 하면 바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기운들을 많이 갖고 오는 해운년이니까 을사년에 내가 원하는 소원을 꼭 성취를 하시길 바라고요. 문서를 잡으실 일이 있다면 그 문서에 사인을 하고 날인을 하시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라볼게요.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조금이라도 기운을 좀 내쉬어서 앞을 향해 나가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